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서 여러분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던 우리 박소연 씨가 오늘은 제 옆에 없습니다. 지금 드라마 촬영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대신 그 빈자리를 메꿔서 오늘 열심히 2배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정말 또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물과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은요, 어느 용기에 담아도 그 용기에 잘 적응을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물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연기를 하든 또 개그를 하든 진행을 하든 어느 걸 해도 너무너무 잘 소화해내시는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이분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날씬한 것들은 가라.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출산드라 김현숙.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플란다스의 출산드라라는 캐릭터 때문에 인기와 부도 얻었지만 숱한 오해와 말 못할 상처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독실한 하나님 바라기였던 그녀는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과감히 개그계를 떠나는데 이후 연극이며 뮤지컬, 브라운관으로 가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발군의 연기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행복한 결혼과 함께 2세의 탄생을 기다리는 배우 김현숙. 가는 곳마다 시원시원한 웃음을 선물하는 솔직화통한 그녀가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예, 김현숙 씨 어서 나오세요. 네, 이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 스튜디오가 막 무슨 에너지가 뭐가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집에서부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조신하게.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이제는 유부녀의 몸으로 새롭게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김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좋아들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요. 예. 아니, 오늘 혼자 오라고 했더니. 네네. 왜 누구랑 같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채시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거의 한 5, 6개월 될 때까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임신에 좀 최적화된 몸이랄까요. 되게 그랬을까? 평소에 약간 이렇게 조금 제가 조금 살집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요즘 한 7개월 됐는데도 7개월.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임신 7개월째. 이제 김현숙 씨 하면 이제 개그우먼으로 우리가 방송 데뷔를 네, 했죠. 사람들이 네. 많이 알았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는 개그우먼이 아니라 배우 김현숙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어떻게 저희가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완전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배우라는 게 확실히 예. 더 좋으시군요. 아니 이제 뭐 더 좋다기보다는 네. 제가 사실 그 전에 그 방송 데뷔 자체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예, 그 프로그램으로 데뷔하기 전에 네. 연극과 뮤지컬을 원래 먼저 시작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은 당연히 배우의 모습을 먼저 알고 있었고 오히려 개그가 저한테는 외도였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한 개그를 한 거는 거의 한 10개월. 딱 10개월 그 개그 콘서트 했었어요. 그럼 원래 전공은 연기시였고요. 예.
대학교 자체도 연극 영화 학과를 나왔고요. 나는 저 개그우먼 시험을 봐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 나온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채였어요, 소위 이제. 어허. 공채를 봐서 제가 개그맨이 된 게 아니라, 예, 특채였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연극영화과를 이제 다니면서, 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예, 트렁크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로 호롤단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예, 쇼뮤지컬 펑키펑키라는 이제 그 뮤지컬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소위 입소문이 나가지고, 예, 좀 스카웃이 따로 됐었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출산드라라는 캐릭터. 그렇죠, 출산드라. 야, 우리 현숙 씨가 이제 그 뒤에도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들에게 기억에 남는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분이 하는 게 진짜 저게 연기인지 실제로 저렇게 사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출산드라의 삶을 살았으면 큰일 났죠. 굉장히 2%와 맞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교주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연기를 잘하시다는 예.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무대를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예. 물론 그 대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거의 썼어요. 예, 쓰기도 했었고 처음에 저보고 이제 연극을 하다가 그곳에 갔을 때 좀 생소했죠. 왜냐면은 아이디어도 직접 짜보라고 그러시고 감독님이 예, 지금은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를 하시는 이적하셔서 김석현 PD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 처음에 해주시고 네. 예, 저보고 한번 요즘 봉숭아 학당이 약간 옛날만큼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중간에 한번 휩쓸고 나갈 만한 에너지틱한 캐릭터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이왕이면 연극을 하다가 개그를 하게 됐지만 좀 임팩트 있는 역할도 해보고 싶었고 또 고 김영건 선배님 이후에 좀 풍자 개그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네. 풍자 개그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웃고 그냥 끝나는 개그가 아니라 한 번쯤은 좀 곱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풍자 개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성별이 여자다 보니까 네. 과연 여자로서의 가장 큰 공감대 그리고 항상 사회 이슈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미의 기준 항상 그 여자들은 좀 나이가 좀 젊으나 연세가 좀 있으시나 굉장히 그 여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라면은 이왕 그렇게 그걸 주제로 삼을 거면은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자.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은 너희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그 철학적인 고민이 그 안에 담겨 있었군요. 있었죠. 야. 그런데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날씨는 것들은 가라 이제 곧 뚱뚱 이러면서 소개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소재가 다양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음식을 주제로 다루면 괜찮겠다. 그래서 음식을 의인화시켜서 그래서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그 출산드라로 대중들에게 딱 소개가 되고서 네. 첫 출연을 하고 나서 반응이 엄청났다며요. 그때 제 기억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최초였대요. 그때 약간 기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게시판이 네. 첫 회 한 회 나갔는데 그러니까 거의 신인이었죠, 제가. 새로운 얼굴이었는데 한 회 나가고 나서 게시판의 그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넘어갔더라고요. 100페이지요? 예. 이야.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제 약간의 또 오해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인이었는데도,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이제 오해를 살 만한, 교주 캐릭터가 하니까 이제 약간, 기독교를 좀 비하하는 거 게 아니냐. 네네. 근데 이제 제주의 사람들은 다 알았죠. 오히려 이제 그런 거, 개그, 소위 정말 어느 한때 유행어처럼 개그는 개그일 뿐이었고, 예, 워낙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회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제 그 목사님들의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약간 그것들을 이제 개그적으로 이제 제가 푸른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조금 마음이 그랬었던 것은 그때 서로 싸우기도 하셨어요. 기독교인 분들이 비하하는 게 아니냐. 근데 다른 이제 비기독교인 분들은 이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서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시선을 받으시면서 김현숙 씨의 인기가 계속 진행되고
TV에서 계속 볼 줄 알았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개그 프로에서 네. 모습을 감추시더니 네네. 다시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이제 그 어렵게 스타가 되시고 그 개그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네. 쭉 가셔도 될 텐데 왜 그렇죠. 중간에 안 보이신 겁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거의 저희 가족들조차도 그랬고, 저희 뭐 주위에 있는 분들, 지인분들, 또 팬분들도 왜 갑자기 그랬냐에 대한 되게 의문을 가지셨는데, 이제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로 이제 연기자를 꿈꿨던 사람이었던지라,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은 그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좀 그런 지혜를 항상 결단을 내릴 때마다 네. 그런 좀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뒤를 안 돌아보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PD님한테도 이제 막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먼저. 예, 먼저 했어요, 제가. 이야. 그래서 연명하듯이 가고 싶지 않다. 제 스스로가 무대에서 좀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때가 좀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피날레를 좀 장식을 하고 있었고 다음 소위 타자가 나올 때까지는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제가 매몰차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말씀하셨어. 네가 이렇게 잘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면은 연말에 시상식 때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거면 저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했는데, 뭐, 감사하게도 또 그 해에 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수상을 연예대상에서 주셔서 제가 잘 감사히 받고, 그 이후로 다시 무대로 돌아가서 넌센스 잼볼이라는 뮤지컬을 5개월가량 다시 하게 됐었죠. 저 같은 경우는, 개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이제 고민은 많았죠. 네. 근데 그때도 또 지혜를 주셨던 게 제 판단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 순간 그래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견에 나도 그런 걸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려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주셔서 그냥 또 과감하게. 근데 그때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영원히 연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분법적인 사고도 좀 많잖아요. 이거면 이거. 예, 네, 흑과 백의 논리라든지 네. 이제 또 무엇으로 어떤 직업으로 먼저 시작했느냐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강하신 편들이라 저도 처음에 두려움은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좀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에 한 번 사는 세상에 감사하게도 그런 개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왕 할 거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제 풍자개그를 하게 됐었던 거고 그랬는데 또다시 제가 개그를 하다가 연기 쪽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도 굉장히 강한 결단력을 갖게 하셔서 이야, 저는 쉽지 별로 않은데.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죠. 왜냐면 주위에서도 오히려 언니 요즘 왜 안 나요? 저는 한 사람이지만 주위에서는 거의 뭐 그렇죠. 따지고 보면 한 몇만 명이 저한테 처음에는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전 자신 있고 확신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건 과연 내가 잘못된 걸까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뭐 끝까지 또 믿음은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신이 있었군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미녀는 괴로워라는 이제 그 작품이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김하중 씨하고 연기한 영화. 김하중 씨. 네네. 김하중 씨도 광상김 씨. 그러니까 중자 돌림 목사님하고. 예. 요즘한테 중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중 씨랑 뭐 같이 또 찍었던 미녀는 괴로워라는 작품을.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서 연극에서 이제 개그로 또 개그에서 다시 이제 영화 영화 쪽. 배우로 이제 다시 또 등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겠다고? 지금까지 속여놓고? 너 해당 사항 없어. 왠지 알아? 성형한 건 여자가 아니라 괴물이거든.
그 미녀는 괴로라는 영화가 너무나 또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 영화와 더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너 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선택에서는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그 확신이 있었어요. 거의 처음에 제의를 받고요. 예.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뭐 소위 그 독립 영화라든지 저예산 영화들에 출연은 해보긴 했었지만 소위 이제 프로의 세계에 데뷔를 하고 나서 네. 메이저 영화에 또 주조연급의 역할은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또 잘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과감히 이제 개그를 접고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지만 또 주위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죠. 심지어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아우 제목부터 너무 유치하다고 너 왜 그 잘 나가던 소위 그 출산들을 왜 그만뒀냐고 친오빠가요? 되게 친오빠가요. 친오빠가. 김은수 씨가요. 난 오빠라고 해서 진짜 친오빠요. 그 오빠인 줄 알고. 예, 딴 오빠가요. 진짜 친오빠가. 그 정도로 오빠는 또 개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원래 개그 프로 자체를 오빠가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개그 프로 할 때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왜 그랬냐 그랬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결과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저는 사람하고 상의를 하진 않았어요. 예, 뭐 이렇게 주위에 뭐 친한 지인들이나 이렇게 상의를 물론 뭐 가끔 하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 누구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다고 매번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저한테 항상 그런 결단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저는. 그런 또 숨은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네. 김현숙 씨가 정말 더 좋아 보이고, 네. 야, 이분이 정말 그냥 인기를 얻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뭔가 이렇게 계획하심 속에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너무 생각이 드는데.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를 항상 느꼈고 또 그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 생각하는 때가 정말 다르다라는 걸 매번 느꼈죠. 저는.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변신과 변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내 선택이 아니라 배우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네. 또 결단력 가지고 여기까지 네. 오셨는데 그러면 그런 현숙 씨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언제 하나님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까? 언제 만났다는 이제 기준이 다를 텐데 일단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머니의 모태부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그냥 익숙했죠. 그냥 저희가 이 신앙 자체가 좀 익숙했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살면서 특히나 이제 저의 뭐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이제 매 순간 많이 그런 거는 많이 느끼고 살고 있었죠. 네. 어린 시절이 좀 가난하시고 좀 어려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이제 좀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좀 가정은 아니었고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량부터 엄마가 이제 혼자 되셔서 네. 3남매를 이제 키우셨죠. 위에 오빠가 하나 있고 오빠. 제가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중간이시군요. 예, 제가 중간이에요. 그래가지고 3남매를 이제 그때부터 키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형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예,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너무 정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셨지만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복지관을 또 하셨어요. 복지관을요? 예, 어머니 집이라는 복지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또 그 전에 이전에 청소년 상담을 한 10몇 년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 와서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다 그 부모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복지관을 하시면서 홀어머니, 홀아버지들 일단 돈은 벌어야 되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병행하신 게 또 이제 놀이방을 같이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 같이 저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가시면은
또 왜냐면은 또 일단 소위 이제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돈도 버셔야 되고 하니까 놀이방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그래서 저희는 학교만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애들을 봤어야 됐어요. 출산드라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미 예, 가슴으로 나온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현숙 씨는 이제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도 참 살기 어려운데 또 남을 위해서 그런 복지관도 하시고 이런 거에 원망이 좀 있었죠. 예. 왜냐면 지금이야 정말 엄마를 존경하고 같은 여성으로서도 하나의 인격체, 사람으로서도 너무 존경한 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원망도 있었죠.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왜 이것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 생각을 좀 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대단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렸고 또 한참 사춘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IMF가 또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뭐 후원도 다 끊기고 뭐 아이들도 이제 인원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그 월세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또 이사를 갔어야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요런 사이였는데 저희가 원하는 날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갔어야 돼가지고 또 급하게 너무 이제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 어떤 집을 이제 해서 저는 그 당시에 학교 평일이었는데 이삿 날이 엄마가 이사를 가시면 학교에서 약도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허허 벌판에 다세대 주택 같은 낡은 빨간 벽돌에 조그만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막 그냥 황량한 벌판에 그리고 버스가 쓰는 곳도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가 쓰는 곳도 아니어가지고 약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이제 부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송정이랑 기장이란 곳이 있는데 네. 요 사이였어요. 그래서 버스는 여기랑 여기밖에 안 서요. 여기는 거의 막 뺑소니 사고도 많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뭐 빨간 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예를 들어 막 타고 가다가 아저씨 여기 좀 세워주세요 하면 아저씨 기분이 좋으면 그냥 세워주고 아니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말 막 영화처럼 정말 이게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정말 그 사막처럼 그 딱 갔는데 어떻게 3층이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약간 가건물 같은 옥탑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짐 정리를 하고 계시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엄마 이랬는데 이제 둘 다 막 울음이 터져갖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곳이 너무 좋은 저한테는 추억이었고 또 처음에 그래서 이사를 갔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왜냐면은 너무 이제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도 딸 하나라고 방 2개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고 거실이 이제 조그맣게 주방경 거실이 조그맣게 있었고 방이 하나가 있는데 침대 하나 넣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네. 그리고 침대에서 앉아서 이렇게 딱 창문을 열면 요만한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그날 첫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천장도 너무 낮고 이러니까 막 괜히 가슴도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주무시는 거를 확인하고 혼자 이제 바깥에 나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조그만 마당이 있었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은 공평하더라고요. 제가 이 좁은 집에 있었지만 하늘은 똑같아요. 그전 집이나 여기에서의 바라본 하늘은. 네. 그래서 그때도 딱 제 기억에는 확신이 들었죠.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그냥 머무르게 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늘에 그냥 막 별이나 이런 거 보면서 혼자서 되게 위안을 많이 삼았었고 그곳에서 한 7, 8년을 또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를 다 안 하셨지만 뭐 안 해본 아르바이트도 없었을 거고 네, 굉장히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는 거의 요식업 쪽은 다 했죠. 네, 특히 떡볶이집, 생선구이집, 갈비집 주로 그쪽으로 유선 방송, 주유소 뭐 이런데 다. 그러니까 했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어머니의 그런 삶을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애틋함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나는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도 계속 꾸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하고 힘드니까 꿈도 더 컸을 것 같고 간절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약간 유년 시절에 좀 상처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또 괜히 혼자 자격지심에 또 오빠는 또 공부를 잘하고 되게 착실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엄마는 당연히 오빠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혼자서 계속 나랑 오빠를 왜 이렇게 차별하지? 막 이런 서러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세상엔 나 혼자야. 그때 일기를 보면 막 다 저주의 말이 있어요. 막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막 어릴 때는요. 막 너무 막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도 이제 힘에 부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저도 워낙 좀 특이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 세상엔 나 혼자고 가족도 나한테는 다 소용이 없어 막 이렇게 되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얼마나 살았다고 갑자기 선생님께서 자신의 전기를 적으라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야. 전날 주말의 명화 이런 걸 막 보다가 뭐 약장수가 나오셨는데 뭐 날아가던 새가 왜 떨어져 돈이 없어서 아니야 그건 영양실조야 자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막 그런 되게 어릴 때 막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반에서 되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좀 조용한 아이였어요. 원래 내성적이었어요? 예, 좀 되게 내성적이었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되게 좀 기도 죽어 있었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 마지막으로 발표해 볼 사람 이랬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네가 웬일이야 그래 해봐 이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책 피우고 그냥 나는 1978년에 태어나서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저는 극중국을 하기 시작해요. 때는 1978년 막 이러면서 주말의 명화 영화. 네, 그거를 막 접목시켜갖고 제가 혼자서 막 원맨쇼처럼 되게 극중국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끝나자마자 한 3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니 우와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쾌감을 제가 못 잊은 거예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러면은 집에서는 참 인정을 못 받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는 인정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거기서 쾌감을 느끼면서 이제 성격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거의 소위 그 학교의 대표 명물 막 이런 아니 좀 부산의 유명 인사가- 명물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좀 유명한 네. 예, 학교에서 뭐 했다 그러면 이제 막 축제라든지 뭐 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뭐 도맡아서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성격으로 많이 그때 바뀌었죠. 이제 무대의 맛을 좀 아시고 소위 맛을 본 거죠. 예,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발견하게 됐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계속 그걸 지속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를 없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슬펐죠. 내가 좀 좋은, 나도 다른 애들처럼 그렇죠. 그냥 공부만 하고 연기 학원도 입시 준비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에 그 집에서 아직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확 가면은 순환 버스였어요. 그러면 이제 왕복하면 3-4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서울로 치면은 일산에서 정말 강남 정도 그런 거리를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잠도 3-4시간밖에는 못 잤었고 또 소위 그 명동 칼국수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유명한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데 또 서빙을 하다가 또 막 양파도 까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미 막 학원 수업하고 있을 때 저는 또 손님이 많다 보면은 좀 이제 좀 더 있다가 또 가야 되고 근데 가면 막 양파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애기 머리통만한 양파를 하루에 3-4망씩 까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서 주방에서도. 제가 그런 이제 1년의 저의 뭐 그런 학창 시절이나 유년 시절을 쫙 겪고 한참 뒤에 또 들었던 생각은 이제 배우를 제가 꿈꾸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경험조차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현숙 씨가 뭐 연기를 하고 또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경험된 것이 맞아요. 우러나오고 있구나.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또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살아본 결과에 특히나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가져보니 정말 간접 경험보다는 이 직접 경험을 간접 경험이 그럼요.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눈빛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고 나서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견딜 만큼만 주셨고 그런 고통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나중에는. 어릴 때는 좀 학창 시절에는 엄마가 좀 믿기도 하고 원망도 스러웠지만 그럼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예. 또 엄마가 되시니까 예.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아유, 아직 멀었죠, 뭐. 아직 멀었죠. 현숙 씨가 아까도 정말 그 엄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엄마가 많이 의지가 되죠. 그리고 또 살면서 돌아보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도 지금은 많이 또 알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희 엄마, 누구나 자신의 엄마는 특별하겠지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제 인생에 거의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멘토죠. 멘토고 또 항상 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엄마가 그 힘드신 와중에도 저희를 기도로서 오랜 시간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저희의 인생 자체도 그런 정말 그 양육하는 태도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저도 본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뭐 수많은 또 위대한 분들이 많지만 제 인생에 가장 좋은 멘토이자 존경하는 분은 엄마죠. 어머니죠. 그래요. 네. 현숙 씨가 엄마 얘기하니까 참 저도 이제 그 엄마라는 단어가 지금 탁 오면서 마음이 좀 그런데 현숙 씨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정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엄마를 저희가 조금 연결해서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건 아니죠? 예. 지금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네. 목회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 그 시골에 네. 밀양에서 네. 예 아빠가 목회하고 계시고 엄마랑 같이 네. 예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목소리 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날 봉사 가셨는데 네, 네. 괜찮나 어디 모르겠네. 연결돼 있나요? 우경아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CBS 새롭게 하셔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야, 역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겸손이 네. 없어요, 근데 내가 겸손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안 불러주고 왜 우리 딸만 자꾸 불러주지? 아니 지금 그 어머니 어디 장에 전도하러 우리 나가 여기 계세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시골 장날 아세요? 5일 장날 장날마다 왜 5일마다 장 쓰는 거 아세요? 시골에? 네, 알죠. 네. 갑자기 또 진행을 하셔. 정다운 그런 시골에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겨울에는 녹두죽, 호박죽 그래 해서 끓여서 장날마다 봉사하는 날이에요. 5일장이라고. 예. 오늘 장날 봉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오늘 현숙 씨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현숙 씨가 여기 나와서 예. 어머니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예. 제일 존경하는 분이 어머니고 또 예, 감사합니다. 엄마 얘기하다가 이렇게 눈가에 좀 이렇게 눈물도 좀 고이고 그러는데 예. 어머니 딸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딸이에요? 딸 자란 건 뭐 일반 TV에 나가서도 항상 우선으로 말하는 게 첫째는 요즘에 좀 보기 드문 그런 효녀 첫째는 딸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딸이 신앙이 좋고 저희들이 이제 딸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나한테 잘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효녀로 이제 좀 유명해진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또 그리고 이제 또 결혼도 너무 잘하고 또 그런 데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손자 못 보면 어떡할까. 이제 현숙이 닮은 손녀를 꼭 보고 싶었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하여튼 뭐 딱 100%는 아니래도 한 90% 정도는 모든 게 네. 이렇게 내 이제 뭐 걱정이라든지 신경 안 쓰게 너무 잘하고 있는 딸이에요. 네. 어릴 적에 외동딸인데, 귀한 외동딸인데, 예. 이렇게 가정 형편적으로 다 뒷바라지를 해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뭔가 환경적으로 좋은 걸 주지 못해서 어머니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속상한 게 좀 있으시죠? 예,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서나 현숙이한테도 말하는 이유가, 이제 현숙이 닮은 닮은 딸을 3명만 놓으라 한 이유가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좀 뭐 물론 효녀고 그렇지만 뭐 어려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딸을 키워보면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했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 닮은 딸을 노래했고 네. 또 하나는 그 아들이야. 정말 근데. 그거는 진실이에요. 진실이었다 하나가 네. 현숙이한테 네. 좀 너무 못해줬던 걸 정말 부족한 거 없이 해주고 모든 싶었어요.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네. 예, 이제 현숙이 너 닮은 딸 아들 말고 딸을 낳아라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고요. 현숙 씨가 이제 아기를 낳는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아기를 순산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해 주실 텐데 네, 네. 엄마가 되는 딸에게 네.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좀 어려서부터도 경쟁이 한 대여섯 살, 한 10살 중고등 학생 때부터도 얘는 청소년에 의한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 이제 그 시절에 자기가 뭐 교회에 가면 이렇게 하면 참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더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는 만약에 커서 성인이 되면 어떠어떠 해서 청소년이 그 전도하고 믿음을 잘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네, 말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래 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이나 세상적이나 모든 것에 우리 현숙이가 어떤 막 그 반짝하는 별 그런 스타보다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는 잘 하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또 우리 현숙이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잘 그래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유. 어디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아주 적어놓은 듯이 그렇게 잘. 그걸 그렇게 항상 몇십 년을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하다 보니까. 네, 네, 아유. 네. 아니, 우리 현숙 씨가 어머니 좀 닮았습니까? 그 이상한 예,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직장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일은 다르지만 네.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어떤 그런 내공이나 뭐 마인드를 많이 네. 닮았다고 아. 그래 하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현숙 씨 역시나 셀프 자랑을 잘하시네. 어머니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래요. 요즘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랬는데 더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엄마가 바뀌었어. 우리를 랑이 위해서도 또 기도 맨날 해주시듯이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도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잘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아유. 아멘.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건강하시고요. 또 네. 지금 이렇게 전도 사역도 하시고 또 목회 사역 하시는데 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현숙 씨가 그 어머니의 영향을 좀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엄마도 아주 네. 아유 욕심이 많으셨어요. 옛날에 하시고 싶은 일도 많고 막 여자로서 소위 이제 막 시대를 잘못 타고 났다. 외모도 사실 저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객관적으로. 네,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주위에서도 이상한 아이러니하게 말씀드렸어요. 뭐 어머 엄마랑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어머니는 왜 미인이셔? 막 이런. 오, 누가 그렇게 말인지. 위험한 발언을 합니까? 대부분 그러시고, 예, 엄마는 뭐 거의 어릴 때 그 시절에도 뭐 시골에서도 약간 뭐 배우 그런 거, 영화 배우 이런 거 제의받을 정도로 아주 출중한 또 외모의 소유자이셨는데 본인의 꿈도 많으시고 이랬는데 이제
많이 저희 때문에 희생하셨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접으셨죠. 근데 어머니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빠가 이제 의사시죠. 예, 오빠가 남동생은 목사님이시고. 얼마 전에 어. 감사하게도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 안수 이제 받고 네. 지금 해운대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남동생. 삼남매를 정말 어머니께서 잘 키워. 근데 정말 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저희 집은 기도대로 됐어요. 기도대로. 기도. 기도대로 어머니 그렇게 늘 기도하셨군요. 자녀들을 놓고. 예. 요즘도 저희가 다녔던 해운대 모교, 저희가 삼남매가 같이 다녔던 모교에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간증을 많이 오셔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도 이제 왜 저희가 뭐 예배 끝나고도 막 집사님들끼리 막 모여서. 집에 각자 네, 집에 네. 이제 가끔 놀러 가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과도 하시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또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엄마가 하도 저희 엄마는 저희를 어릴 때부터 약간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자존감을 항상 많이 키워주시는 네. 방식으로 양육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입으로 어디 가서 우리는 뭐 홀어머니의 좀 집도 가난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되게 소위 되게 좀 있는 집에 약간 풍족한 집에 그냥 평탄한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가 이제 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씩 저희는 그런 걸 부끄러워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셔가지고 초대해서 같이 집에서도 뭐 집이 좁고 그랬지만은 오셔서 뭐 밥도 가끔 드시고 뭐 차도 마시고 이랬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그런 분들이 저희 엄마한테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성장하고 난 뒤에 네. 고백들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너무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솔직히 그때 갔을 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너무 돈도 없어 보이고 집이 너무 가난해 보이고 또 소위 얘기하는 배경 백도 없는 집 같은데 이런 집에서 뭐 제대로 애들이 잘 뭐나 되겠어?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이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도만으로도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간증을 오셔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되게 교만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다. 솔직히 속으로. 그런데 정말 그때 저희 엄마 권사님 정말 권사님이 기도만으로도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들은 믿고 살았지만은 진짜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정말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그게 이제 신앙의 승리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승리함을 보여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에 쓰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근데 정작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훌륭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거죠. 자존감을 높이 너희들은 귀한 사람이고 또 잘 될 거다. 항상 너희는 그래서 항상 저희 엄마는 니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아라. 항상 감사해라.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시거든요. 지금도 아빠랑 두 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프로나 가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간증을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이제 한두 번씩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계시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집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그럼요. 예, 그런 얘기를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살다 보면은 그 기적이 뭐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만이 정말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이런 삶 그럼요. 하나하나의 이런 그럼요. 작은 것들조차가 네, 네. 그냥 기적이 아닌가. 예. 그래서 실제로도 그 왜 버스가 안 다니던 곳이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돌면 3시간 도는 네, 버스니까. 그리고 버스가 아예 안 섰어요, 집 앞을. 그래서 셋 다 학교를 그때는 다니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막 사고 날까봐. 그리고 히치하이킹처럼 맨날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갈 때 쌩쌩 달리는데 고속도로처럼 정류장이 없으니까. 네. 그 아저씨들이 기분 좋으면 세워주고 아니면 그래. 그래서 어쩔 때는 일찍 나가 있어도 지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저희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셨대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2주 뒤에 저희가 이사 간 뒤에
2주 뒤에 집 바로 앞에 종점이 생겼어요. 야. 그래서 저희도 너무 신기해갖고 아니 이게 뭐지? 이러고 물어봤어요. 버스 기사분들한테. 여기 원래 이거 생기는 거 맞아요? 이랬더니 자기들도 영문을 모르겠대요. 이거 지금 기장 아니면 송정에 생기기로 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이런 곳에 지금 사람도 없는 아무도 별로 없는 없는데 곳에. 여기 생기고 또 종점이 바뀌어도 해운대에 종점이 있었는데 종점이 바뀌어도 계획이 원래 5, 6년 뒤였대요. 자기들도 영문을 모르겠대요. 또 어머니는 이제 기도하셨고. 기도만 했죠. 그럼 얼마나 믿음이 무모할 정도로 세시냐면 제가 그랬어요. 이제 빚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를 키우시다 보니까 오빠도 의대, 저도 예대, 남동생 또 공부 거의 10년 걸렸고 이러다 보니까 빚이 또 많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저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그냥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좀 방송을 하면서 연극할 때보다는 훨씬 벌기 시작하면서 빚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빚을 어느 정도 다 갚고 나서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벌어서 안 갚았으면 어쩔 뻔했냐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믿음에 1%의 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믿어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기도도 뭐였냐면 새 자녀가 솔직히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왕이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거의 저희 어린 시절 모태에서부터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남들이 들으면 삼남매가 직업이 좀 다양하잖아요. 네. 비슷한 게 없고. 네. 하지만 굉장히 하나의 또 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의료봉사를 진짜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또 그런 의료의 어떤 아주 은사를 또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고, 저는 또 요즘 너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문화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일밖에 없을 일을 또 택하게 하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남동생은 정말 직접적으로 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저희 남동생은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저희 시골 교회에서 그 미자립 교회들 내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캠프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지금 캠프를 연 지가 한 4, 5년이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탁을 받고 이제 가끔 가서 그렇겠죠. 저도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그냥 좋으려고 했던 기도였다면 뭐 들어주시지는 않았어요. 삼남매가 뭉치면 안 되는 일이었군요. 예. 그래서 엄마의 기도는 그냥 100%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냥. 그래요. 예. 엄마의 기도가 자녀들을 있게 하고 또 그 엄마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현숙 씨가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 주시면 새롭게 하소서에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엄마 말씀하셨듯이 조금 어린 시절부터 저도 이제 약간 평탄하지 않았던, 좀 평범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겪다 보니까 되게 청소년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의 경험이나 조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저도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조금, 요즘은 이제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대신 반면에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아이들의 정신적인 것들은 많이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좀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엄마의 꿈이자 저의 또 꿈이기도 한데, 이제 청소년 수양관을 좀 하나 지으면서 또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제는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도는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엄마의 바람이시기도 하고, 저의 또 이제 앞으로의 비전, 또 다른 비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작을 엄마가 하셨는데 또 대를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역들이. 처음엔 약간 엄마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저한테 계속 주입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죠. 매번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제 지금 제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태명이 랑이에요. 호랑이 꿈을 꿔가지고. 랑이. 예, 랑이가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도 은혜의 가정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정도 기도면은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꼭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아멘! 네. 어유 깜짝이야.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너무 든든하죠. 네, 현숙 씨가 고백한 이야기들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고백이고 많은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 처지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랑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앞으로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잘 쓰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았던 현숙 씨가 아닌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 면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감사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감사를 일부러라도 고백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